안녕하세요. 명순혜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녹음이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장내 발효가 쉬운 섬유질을 먹자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장에서는 소화되는 음식이 두 가지다. 즉 소화라는 말이 뭔 말이냐? 즉 장내 미생물이 발효시키는 음식이 두 가지다. 그게 흰쌀밥, 빵, 밀이죠. 보리 이런 탄수화물과 섬유소다. 섬유소란 종류가 너무 다양하죠. 곡물의 껍질, 즉 현미의 껍질도 섬유소고, 과일 또는 각 다양한 야채 이런 것들도 다 섬유소죠. 콩의 껍질도 섬유소고 콩 속에도 식이섬유가 들어있죠. 아무튼 고기는 섬유질이 없죠. 고기를 제외한 모든 식물에는 이 섬유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버섯, 미역, 김, 다 이런 것도 섬유질이 굉장히 많죠. 자, 명수식 섭성에서 생야채는 무조건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게 김치, 말린 나물, 뭐 이런 것들이죠. 익힌 나물도 있죠. 자, 그런데 이 명수식 섭생 안에서 어떤 섬유질을 먹을 때 대장에서 발효가 쉬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해드렸다시피 잎사귀보다는 뿌리나 열매 채소가 장내 발효가 쉽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뿌리나 열매는 뭐가 있나요? 무, 양파, 호박, 당근, 파프리카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왜 뿌리나 열매가 쉬운가? 잎사귀를 보십시오. 잎사귀 종류는 섬유질이 아주 농축되어 있죠. 자, 뿌리나 열매는 당질이 많으면서 이 조직이 꼭 과일과 비슷하죠. 사과를 보세요. 그 배 같은 거 껍질은 섬유질이 더 많죠. 근데 속은 수분이 많죠. 만약에 즙을 짜보면은 아주 건더기는 아주 적게 남죠. 자, 그런데 뿌리나 열매는 잎사귀들보다는 수분이 많고 당질이 좀 많죠. 그래서 즙이 많이 나오죠. 근데 잎사귀, 생상추라든가 깻잎,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배추 잎사귀, 뭐 이런 것들은 수분이 적고 당질도 적죠. 자, 그럼 김치로 담았다. 또는 삶았다. 말린 나물들 보면은 섬유질이 더 농축이 되죠. 굉장히 더 섬유질이 많아집니다. 제가 항상 그랬죠. 섬유질 총량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우리 장내 미생물은 백미박 같은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종이 많고 섬유질을 좋아하는 종이 적기 때문에 섬유질을 과다하게 먹으면 변이 나쁘다. 그런데 이 섬유질은 뿌리나 열매보다는 그 잎사귀 채소가 훨씬 섬유질량이 많다. 그래서 잎사귀 채소를 더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우리 밥상에 보면은 잎사귀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배추김치 1년 내내 먹잖아요. 그리고 무김치도 무는 뿌리지만 그 무청 같은 경우, 또 시래기 또는 부추, 깻잎 다 이게 잎사귀 종입니다. 그리고 양배추도 그렇고.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섬유질도 다양한 섬유질을 먹지만 또 잎사귀 종류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제가 그랬죠. 한국인 밥상이 섬유질 세계 1등이라고. 그래서 섬유질을 너무 과다하게 먹는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문가한테 또는 알고 있는 상식이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채소를 골고루 먹어라.
자,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변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변이 나빠집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장내는 섬유질을 좋아하는 종이 적다. 자, 그러면 이 명수식 섭생 내에서 야채를 먹는데 어떻게 먹을 때 변이 좋아지냐, 더 빨리 좋아지냐, 더 완벽한 변이 되느냐. 그것은 잎사귀 채소를 최대한 식단에서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추김치 같은 거. 자, 배추김치도 이 쭉대기 부분은 잎사귀가 아니죠. 좀 열매 채소 비슷하죠. 자, 윗부분으로 갈수록 잎사귀가 많죠. 자, 배추도 어렸을 때 또는 속에 있는 그 배추는 좀 더 부드럽죠, 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에서 같은 섬유질이면은 어떤 섬유질이 어떻게 요리했을 때 더 소화가 쉬운가, 즉 발효가 쉬운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추도 쭉대기는 좀 더 소화가 쉽고 잎사귀 부분은 좀 더 어렵고 무김치를 봤을 때 무 자체는 좀 소화가 쉽고 무청은 좀 더 어렵고 시래기는 무청보다는 좀 더 쉽지만 질기고 좀 섬유질이 농축돼 있고 시금치는 부드럽지만 이렇게 삶아버리면 굉장히 이게 농축이 됩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또 우리가 시금치를 또 많이 먹죠. 섬유질이 좀 과다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섬유질이 된장국에도 들어있죠. 김, 미역 또는 각종 나물, 김치 이런 게 다 섬유질 덩어리다. 깻잎김치, 파김치, 부추 이런 섬유질이 농축되어 있고 잎사귀에 가까운 섬유질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현미효소를 드셔도 변이 안 좋아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변비가 심하신 분, 개선이 안 되는 분 또는 설사배를 하는 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잎사귀를 최대한 안 먹는 것입니다. 배추, 김치, 잎사귀 같은 거, 파김치, 부추김치, 깻잎, 자, 시금치, 나물 이처럼 잎사귀들을 최대한 식단에 제거한다. 콩나물, 대가리도 안 좋습니다. 숙주나물도 좀 줄기라 괜찮죠. 자, 그럼 뿌리나 줄기 채소로 위주로 먹는데, 자, 가장 좋은 게 압력솥에 청국장이나 된장을 좀 넣고 간을 맞추는 거죠, 된장으로. 무, 호박, 양파 이런 것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숙주나물 넣어도 되고 미역을 조금 넣어도 되고 또는 고사리 같은 거. 물론 거기다가 고기를 넣고 같이 삶아도 됩니다. 스지가 있어요. 소고기 중에 좀 질긴 스지, 힘줄 부분이죠. 이런 것들하고 같이 끓이면 고기가 적당히 기름기도 있으면서 맛도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고기를 넣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생선 같은 거 넣으면 좀 비린내가 나니까 이렇게 푹 끓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물렁해지죠. 자, 섬유질 총량을 과다하게 안 드시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해서 먹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드시면은 장내 미생물 입장에서 가장 부드러운 음식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질기다,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을 질기다, 거칠다, 딱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부드럽다 이 말은 물렁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 장에서는 발효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장내 미생물 입장에서
물렁한, 이왕이면은 그 잎사귀들보다는 이렇게 뿌리나 열매로 된 섬유질인데 최대한 물렁한, 부드러운 이 섬유질을 두르면 이 발효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익균이 폭발적으로 최대한 빨리 증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변이 빨리빨리 직장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변이를 자연스럽게 일으키게 됩니다. 자, 변은 끝까지 꼬들하게 좀 양이 많게 나온 게 좋죠. 양이 많다는 것은 미생물이 최대한 증식을 많이 한 것입니다. 변의 절반은 그 미생물의 시체라고 그럽니다. 자, 이 미생물, 즉 유익균이죠. 유익균이 최대한 증식했을 때 가장 많은 영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부패균들은 증식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피가 깨끗해지게 됩니다. 즉 그러면 영양도 많이 얻고 피를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야채를 많이 먹어라. 우리는 풀떼기든 뭐 뿌리든 열매든 그냥 몽땅 막 해독 주스, 뭐 청열 주스, 명한 주스, 히포카르데 주스 막 그래가지고 소화가 어려운 막 생잎사귀에다가 또는 익혔더라도 막 양배추, 브로콜리 또는 심지어 거기다 견과류까지 또 어떤 분은 생 들기까지 넣고 막 갈아서 그걸 마십니다. 정말 그건 죽을 짓이죠. 자, 현재 장이 안 좋고 변비나 설사가 있고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분일수록 뭔가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헛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위장을 망가뜨리고 변을 더 나빠지게 만들고 굉장한 피곤함을 달고 살죠. 살만 마르고. 저한테 이제 상담 전화가 와요. 근데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물론 그분이 뭔가가 몸이 안 좋으니까 효소를 해 드신다고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 섭생을 반드시 신경을 쓰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정말 100이면 100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그리고 막 야채를 갈아서 먹고 정말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보다 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그렇게 그러면 남들보다 좋다는 걸 드셨는데 컨디션이 좋아졌냐? 그러면 똥을 더 못 싸고 가스가 차고 몸이 되게 피곤하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똑같은 소리.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대장에서 부패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 야채를 많이 먹으면 그냥 장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청소를 해줄 것 같아요. 독소도 흡착해서 나가고 변이 뻥 뚫릴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죠. 자, 그런데 그것은 절대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부패가 일어나면 왜 나쁘냐? 제가 발효가 일어난다 했죠. 발효의 반대는 부패인데 우리가 김치를 담았어요. 또는 막걸리를 담았어요. 청국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발효가 어설프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부패는 안 일어납니다. 그냥 발효가 더딜 뿐이지. 근데 우리 대장에서는 문제가 뭐냐? 발효가 안 일어나면 반드시 부패가 일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김치처럼 발효가 덜 되고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부패가 일어나 버려요. 발효가 안 일어나면. 그게 바로 방구고 악취나는 변입니다. 여러분이 견과류를 먹었어요. 가장 심한 부패를 일으키는 게 견과류 같은 거예요. 콩밥, 생잎사귀 같은 것들 먹고
가스가 차고 방구가 나와요. 그것은 음식이 썩었다는 뜻입니다. 썩었다. 자, 그러면은 썩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발효가 잘 일어나면 유익균들이 우리한테 몸에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낸 유익균이 최대한 증식했다는 소리인데, 부패가 일어나면은 이 부패균이 많이 증식을 했다는 소리고, 부패균이 증식하면 증식할수록 유익균들은 증식을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부패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균이 증식하고 마는 게 아니고 대사산물을 만들어요. 유익균도 마찬가지죠. 유익균들도 섬유소나 당질을 먹고 대사산물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유익균들이 만들어낸 물질들은 아주 다양한 우리 몸에 유익한 다양한 생력 활성 물질들, 영양소, 효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부패균들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은 이 독소를 만들어요. 독소. 벌써 구린내가 나잖아요. 악취가 나. 이 독소들이 유익균들을 발산하고 우리 피 속으로 스며들어요. 그러면 피 속에 독소가 스며들면 피를 타고 다니면서 이 세포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 세포, 간세포, 췌장세포, 뇌세포까지 갑니다. 그래서 뇌세포한테, 신경세포한테 전달되니까 이놈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보다 더 못한 짓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냥 뭐 영양이 많다는 거 넣어주니까 그냥 좋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포가 피곤한데 어떻게 내가 면역이 나오겠습니까? 피가 탁한데. 그리고 장내 부패가 일어날수록 영양실조에 걸리는데. 자, 그래서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를 많이 먹을수록, 야채를 많이 먹을수록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입니다. 피가 탁해지는 거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죠. 제가 정말 답답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정말 현미효소를 드시면서 명수식 섭생만 철저히 지키면은 너무나 빨리 변이 좋아지면서 건강을 찾게 됩니다. 즉, 피곤함이 없어지는 몸이 됩니다. 기력이 넘치고. 근데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피곤한 몸을 만들고 있으니 돈을 들여서 먹기 싫은 거 먹으면서 신경 쓰면서 그렇게 죽을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 하죠. 자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우리 톡방에 이제 안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좀 전달이 되는데, 자기가 저한테 전화가 오셔요. 그럼 톡방에 안 계시는 분인데, 현미효소를 아무리 마셔도 변이 안 좋아진다 이거. 그 물어보면 여전히 콩밥, 견과류를 드시고 계세요.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책을 읽어봤냐 하면 책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니까 꼭 이 효소를 전파하실 때는 이 섭생법을 꼭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또 이렇게 다르죠. 자, 믿는 것은 또 어느 순간에 잊어버립니다. 근데 내가 체험으로 안 것은 안 잊어버리죠. 자, 어떤 분들은 제가 명수시 섭생을 지켜라. 그러면 단칼에 그걸 끊어버리고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안 지키는 분도 있고 어설프게 지키는 분도 있죠.
제가 이제 그 경민님, 이제 우리 톡방에 그 경민님 계시죠? 껌미님이시죠? 톡방 두 군데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사례를, 이제 제가 좋은 사례죠. 자, 그분도 그냥 현미효소를 이제 누구 지인한테 전해 듣고 그냥 뭐 너무나 안 좋은 부분이 많았죠. 그러니까 제가 드시지 말라는 것들을 열심히 드시면서 정말 세상에 그렇게 피곤한 몸, 굉장한 변비에다가 위장장애, 온갖 불편한 증상들을 가지고 살았죠. 자, 그런데 이 효소를 뭐 그냥 소화나 좀 잘 됐으면 하고 이제 드시기 시작했어요. 자, 책도 안 읽어보시고 이제 톡방에도 안 계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이제 나중에 책도 읽으시고 이제 톡방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한 1년 효소를 드시면서. 자, 그런데 섭생을 여전히 그렇게 하시면서 효소를 드셨는데 이제 위장이 많이 편해지셨어. 그런데 이제 제 섭생법이나 이제 책을 읽고도 긴가민가 하니까 이제 완벽하게 못 지키셨어. 여전히 견과류 좀 드시고, 그러니까 옛날 같지는 안 먹었지만 뭔가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자, 명수쌤이 말하는 것보다 뭐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효소에다가 뭐 다른 걸 넣어서 또 발효도 시켜보고 또 거기다 넣어서 뭘 갈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차 좋아지는데 뭐 그 정도만 해도 자기는 뭐 정말 좋아졌다.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본인은.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철저하게 그 음식을 끊으면서 좋아진 얘기,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올리는 얘기를 들으면서 서서히 자기 몸도 살펴보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끊어보니까 너무나 내 말이 맞더라 이거예요. 자, 그분이 어설프게 지켰다는 거죠. 섭생을. 자, 그렇게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한 것보다, 제가 시키는 섭생보다 더 좋았다면은 그걸 포기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정말 그걸 하나하나 끊어보면서 변을 살펴보고 몸을 살펴보니까 정말 몸이 내가 믿지 못할 정도로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점점 그걸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괜히 뻘짓했구나. 그러면서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깨달음이죠. 깨달음. 믿는 게 아니고, 즉,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변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따지지도 않고 단칼에 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껌미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저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섭생법을 만들었고, 껌미님 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설프게 지키면서 자기 몸을 관찰하면서 그걸 끊어봤을 때 정말로 100% 좋아지더라. 껌미님이 그것을 처음부터 단칼에 그렇게 지키셨다면 1년이면은 그게 그 건강체가 100점짜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어설프게 지키면서 천천히 그걸 개선했기 때문에 3년이 걸렸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아는 상식, 지식이 정말로 많죠. 그러니까 제 말을 못 믿고 제가 여전히 그 유명한 박사들이 이제 해주는 말들 다 그런 걸 먹으라고 하죠. 식이섬유 많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못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수씨 섭생을 지키시면서 효소 드시면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막 생 들깨도 먹고 갈아 먹기도 하고 배지밀도 만들어 먹고 막 브로콜리, 양배추를 막 삶아서 갈아 먹기도 하고. 자, 그러시니까 100%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민님 사례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 식단을 보십시오. 정말로 너무나 단순해져 버렸죠. 그리고 잎사귀 채소도 별로 없죠. 거의 뿌리나 열매.
그리고 압력솥으로 최대한 부드럽게, 그리고 약간의 고기. 자, 이게 어렵나요? 너무 쉽죠? 너무 단순하고 돈도 안 들고 편하고. 왜 쉽게 하라는 게 쉽게 하고 쉽게 살고 더 건강하라고 하는데 왜 힘들게 하면서 더 건강을 못 찾냐는 것이죠. 고정관념을 못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변을 살펴보세요. 변.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거 먹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뭐 김치는 발효되었으니까 뭐 먹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자, 명수식 섭생을 지키되 항상 변을 살펴봐요. 명수식 섭생을 지켜도 변이 안 좋은 분이 있어. 그건 장내 환경이 더 나쁘신 분이에요. 그러면 더 디테일한 전술들이 있잖아요. 뿌리나 열매 위주로 먹어라. 그리고 섬유질 더 양을 줄여라. 그러면 압력솥으로 더 부드럽게 만들어라. 뿌리나 열매를. 그게 바로 이제 더 디테일한 전술이죠. 자, 그 섭생을 안 지키면은 영원히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경민님이 섭생을 안 지켜서 3년이 걸렸다 이 말이 어설프게 지키고도 3년이 걸렸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과정이 3년이 걸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키실수록 빨리 효과를 봅니다. 자, 내가 막걸리를 담을 때 잘 조건을 맞춰주면 발효가 잘 일어나서 좋은 막걸리가 되듯이 우리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자, 장이 안 좋은 사람이나 좋은 사람 다 똑같아요. 내가 먹은 음식에 따라서 어떤 때는 변이 안 좋고 어떤 때는 변이 꼬들하게 나오잖아요. 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안 좋은 사람도. 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먹은 음식에 따라서 장이 안 좋은 사람도 변이 좋게 나온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변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오히려 방해를 했죠. 그런데 저도 그걸 몰랐죠. 당연히.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집에서 건강식을 했고 고기도 안 먹고 그랬는데 변이 안 좋고 깍두기에 순댓국만 먹었는데 변이 좋을까? 그게 이제 섬유질을 많이 먹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또 섬유질을 적게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어떤 때는 변이 좀 안 좋고 어떤 때는 또 완벽할까? 또 이걸 몰랐어요. 같은 섬유질이라도 이 질긴 놈이 있고 부드러운 놈이 있구나. 그게 뿌리나 열매구나. 자, 그 뿌리나 열매도 압력수로 삶아서 최대한 물러지게 만들면 변이 더 좋아지는구나. 너무나 인과관계가 명확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거 안 알려주면은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제 몸으로 항상 살펴봅니다. 변을. 20년 살펴봤어요. 그러시니까, 자, 우리가 그런데 왜 그 고정관념을 못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채를 다양하게, 그것도 생으로 먹어야 영양을 얻는다고 여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소가 겨울 내내 건초만 먹고도 영양 부족이 없이 삽니다. 이 미생물이 건초를 먹고 모든 영양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장내 미생물은 소처럼 그런 단백질까지 만들어주는 영양은 없지만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 자체의 영양을 따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발효시켜서 먹고 또는 삶아서 먹고 익혀 먹어도 그게 장내 미생물을 최대한 쉬운 먹이가 되면 미생물이 유익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면서 나한테 가장 많은 영양을 만들어줍니다. 그 음식 자체의 영양보다. 식물들. 우리가 고기는 내 소화효소로 직접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내가 영양이 많은 고기를 먹으면 우리는 많은 영양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식물들은, 자, 과일을 봐요. 과일은 우리가 생과일이죠. 자, 과일은 생으로 먹으니까 좋아요. 소화가 쉬우니까 과일은 적당히 먹으면 돼요. 근데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게 좋습니다. 씨앗은 안 먹는 게 좋고. 자, 근데 식물들, 우리가 생으로 못 먹는 것들. 자, 생으로 먹어도 소화가 어렵다고 그랬죠. 장내 미생물. 생으로 먹는 생잎사귀들은, 생채소들은. 자, 그것을 최대한 부드럽게 해서 그 영양소가 파괴되더라도 익혀서 부드럽게 해서 미생물한테 가장 쉬운 먹이를 넣어주면 이 유익균은 최대한 증식하면서 우리한테 가장 많은 효소부터 영양, 단세지방산, 물질들을 만들어준다. 자, 에스키모인들, 몽고인들은 평생 풀떼기, 과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먹어도 영양 부족이 없잖아요. 물론 고기에서 영양을 얻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고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물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뭐 염증을 싹 없애주고, 뭐 암을, 뿌리를 뽑는 식물들이다. 항암 성분이다. 여기에 속으면은 그런 것들을 먹고 변을 나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장내 미생물이 최대한 쉬운 먹이를 넣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5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소화력이 좋죠. 막 쇠도 녹인다고 그러죠. 막 라면을 2-3개 먹고 잠을 자도 다 배가 꺼지죠. 배가 있는지 없는지, 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편하게 살죠. 어렸을 때는. 자,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차도 없고 정말 일도 많이 하고 노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소화력이 왕성했다는 것이죠. 뭐 김치 같은 거 많이 먹어도 다 소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 보십시오. 자, 50년도 전보다 더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반찬을 더 많이 널어놓고 먹습니다. 고기도 많이 먹고, 섬유질도 더 많이 먹어요. 우리 어렸을 때보다. 우리 어렸을 때는 김치 하나에다가 뭐 김이 어디 있고 뭐 미역국을 얼마나 뭐 자주 먹었습니까? 버섯 요리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 버섯에다가 콩나물, 숙주나물, 온갖 나물, 김, 미역, 각종 김치, 그리고 생야채, 샐러드, 뭐 각종 과일. 옛날에는 뭐 과일도 정말 먹기 뭐 쉽지 않았죠. 자, 이렇게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소화력이, 자, 우리가 지금 건강 챙기는 사람들은 다 50대, 60대, 70대, 80대 소화력이 확 떨어진 나이예요. 그리고 활동량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리고 현재 위장 변비 설사가 있어요. 또 항암 또는 더 항생제 이런 과정에서 장내 환경이 더 나빠요. 자, 그러니 장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 고친다고 더 먹어요. 섬유질을, 야채를 더 먹고 어려운 콩, 견과류를 더 먹어야 돼요. 그니 이건 고깃국에 쌀밥 먹는 것보다 더 나쁜 변을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장내 환경이 천차만별이에요. 좀 그러니까 항상 변을 살펴보세요. 변을 살펴보고 변이 물러거나
또는 변비가 있거나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가 장내 발효가 어려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섬유질 양을 더 줄이고 더 섬유질 양을 줄이되 또 더 뿌리나 열매 위주로 먹고 잎사귀를 제거하고 식단에서 배추김치 같은 거 줄이고 배추김치도 먹으려면은 이 쭉대기 부분 그 깍두기 같은 거 생채 이런 것도 괜찮고 자, 암적솥에다 최대한 부드럽게 뿌리나 열매 채소를 요리해서 먹어라. 우엉조림, 연근, 약간 이런 것도 좀 괜찮죠. 숙주나물 이런 것도 줄기니까. 자, 이것도 총량을 너무 많지 않게. 정말 약한 사람은 진짜 무, 호박, 양파 정도만. 암적솥에 청국장, 된장 넣고 푹 끓여서 그것만 드시면서 흰쌀밥에 그 효소 건더기 곱게 갈아서 더 좋은 것은 이 효소 건더기 말려서 분말로 최대한 곱게. 자, 우리가 왜 곱게 말려서 분말을 먹으면 더 좋냐? 자, 우리가 말리면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옛날 어머니들이 생으로 못 먹는 나물들 말리죠. 말리면 어떻게 돼요? 색깔들이 사라지죠. 푸른 색깔이 사라집니다. 말리면 일단 독소가 제거돼요. 우리 한약재도 말려죠. 생 한약재를 쓰면 독이 있죠. 그래서 말립니다. 말리면 색깔이 사라지죠. 우리가 생 취나물보다는 말려가지고 색깔이 없는 그래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취나물 해먹는 게 더 쉽습니다. 말린 나물도 압력솥에 푹 삶아서 더 부드럽게 해서 드시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말려서 삶아버린 나물들이 더 좋죠. 자, 푸른색이 도는 것들은 일단 안 드시는 게 좋아요. 푸른색이 없게. 자, 시금치나 열무도 또는 그 얼갈이도 이렇게 살짝 데쳐 놓으면은 푸른색이 남아 있죠. 근데 된장국에 푹 끓여버리면 끓여버릴수록 이 푸른색이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해서 드시라는 거죠. 잎채소를 먹더라도 최대한 색깔이 사라지게 요리해서 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잎사귀를 제거해라. 제가 저는 뭐 배추김치도 먹고 뭐 그 적당히 이렇게 명수식 섭생을 지키면서 먹으면 변이 항상 꼬들하게 변기물 깨끗하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김치 좋아하니까 맨날 무김치 뭐 잎사귀까지 많이 먹죠. 그러니까 배추김치도 이 쭉대기 부분을 이렇게 같이 압력솥에 끓여버리면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김치찌개 끓이면 우리 배추김치가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제가 변은 정말 쾌변을 보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 나오는데 어떤 때는 하루 걸러서 이틀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아주 쾌변이 길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실험 삼아 제 몸으로 해보려고 뿌리나 열매 채소 위주로 압력솥에 끓여서 먹었어요. 배추김치는 정말 최대한 자제하고 쭉대기 부분만 조금 먹고 깍두기 정도. 그리고 시금치나 뭐 이런 것도 안 먹고 압력솥에 그 청국장과 된장으로 간을 맞추고 호박, 무, 양파, 고사리 정도. 무청도 압력솥에 끓이면 굉장히 부드러집니다.
그렇게 그 한사발하고 분말로 만든 효소 또는 효소 건더기 간 거, 젖은 거, 간 거하고 흰쌀밥, 고기 이렇게 먹었어요. 변이 매일 매일 더 쾌변이 나온 거예요. 변량도 많고. 지금 이 말은 뭔 말이냐? 발효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것이죠. 장에서 발효가 쉬우면 발효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속도가. 이 미생물은 조건이 맞으면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자, 그러면 발효가 빨라지면은 우리가 정확한 기전은 잘 모르지만 대장에서 이동이 빨라집니다. 그럼 직장까지 빨리 이동을 해요. 그리고 장내 유익균이 생태계가 좋아지면, 즉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은 이 자연스럽게 변이를 느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 어떤 때는 막 변이 하루에 아침에도 갔는데 점심 때도 나와요. 근데 양이 많아요. 근데 변이 굉장히 쾌변이에요. 자, 변은 그렇게 빨리빨리 유익균이 증식해서 내가 얻을 것 다 얻고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나가면 좋죠. 그렇더라는 겁니다. 즉 그렇게 먹으니까 매일 변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변 상태도 아주 좋고. 자, 그러니까 현재 섭생을 안 지키시는 분은 지키시고 효소를 마시면서도 변이 쉽게 안 좋아진 거라 극심한 변비 설사를 빨리 낫고 싶으신 분, 효소를 드시는데도 변비가 심해지시는 분, 또는 현재 내가 장이 좋은데도 더 좋게 만들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은 제가 드신 것처럼 뿌리나 열매 채소 위주로 그렇게 한번 꼭 드셔보라는 것입니다. 자, 장이 현재 좋으신 분은 뭐 명수식 섭생만 지켜도 훌륭한데 그 전술들을 알고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딱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음식점에 갔는데 어떤 음식, 그 야채 반찬이죠. 어떤 것을 먹었을 때는 내 장에서 어느 정도 발효가 쉬운지 어려운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콩나물을 먹으면 콩나물 대가리는 저건 전혀 소화가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콩나물 줄기는 좀 괜찮다. 꼬사리 같은 건 소화가 쉽다. 우엉조림도 쉽다. 근데 뭐 깻잎김치가 나왔다. 이런 것들은 섬유질 덩어리구나. 잎사귀 종류구나. 다 알 수가 있죠. 그 배추김치도 쭉대기 부분은 쉽구나. 과일 껍질은 어렵다. 자,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이 브로콜리, 양배추 갈아 드시는 분들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것을 아시면 항상 변을 좋게 만드는 섭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역 줄기도 좀 질기죠. 자, 미역 줄기도 압력수에 푹 끓여버리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시금치 나물도 저것도 잎사귀 넓은 것들이라 또 파란색이 남아있구나. 저것도 많이 먹으면 변이 안 좋구나. 그리고 포항초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거친. 자, 그러니까 시금치도 최대한 된장국을 끓여 먹으면 더 좀 좋게 부드럽겠죠. 무는 참 쉽구나. 배추 잎사귀보다 무청보다는 이 깍두기 김치 이런 것 좀 쉽구나. 무조림 아주 쉽구나. 이렇게 이제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이 현미효소를 드시면 권해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죠. 자, 근데 이 섭생을 반드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정말로 더 놀라운 효과를 봅니다. 자, 경민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시행착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경민님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제 이야기를 듣고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하나.
자, 여러분들이 그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경미님이 지금은 이제, 내가 뭔가가 더 머리를 써서 굴렸던 게 다 이제 뻘짓이었구나. 아무런 영양가가 없었구나. 그냥 이제 명수님이 하라는 게 그냥 그게 속 편하구나. 항복을 한 거죠. 그게 항복. 그게 맞구나. 결국 해보니까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냥 그게 맞구나. 이렇게 항복을 한 것이죠. 자,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껌미님 경험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우리 톡방에 안 계시는 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경험치입니다. 그건 너무나 똑같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맞고 안 맞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나 좀 최면, 세뇌가 당했기 때문에 왠지 그것을 안 먹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놓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몸으로 체득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꼭 한번 그렇게 해 드셔보고 한번 그러면 좀 조금 제가 이야기를 좀 연장을 해서 제 섭생법은 우리 조상들이 했던 섭생법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가 그걸 발견을 하게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먹었던 그 조리법을 보면. 자, 콩 종류를 보세요. 콩 종류. 제가 어렸을 때 까만 콩은 안 놓아 먹었다는 거죠. 꼭 강낭콩을 많이 놓아 먹었던 것 같아요. 완두콩이나. 자, 강낭콩을 한번 재질을 보시라고요. 강낭콩을 이렇게 으깨보면 밤처럼 재질이 밤 같습니다. 이게 서리태나 백태아가 틀립니다. 즉 밤처럼 녹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소화가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죠. 맛도 있죠. 그래서 강낭콩을 꼭 밥에 넣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강낭콩이나 완두콩. 그것도 풋콩일 때, 설 익었을 때 무엇이든지 또 소화가 쉬워요. 껍질이 얇죠. 설 익었을 때는. 우리 일식집에 가면은 서리태도 풋콩일 때 콩깍지까지 이렇게 삶은 게 나오죠. 까보면은 껍질이 아주 얇죠. 그러니까 소화가 되니까 좀 이렇게 삶아서 나오는 거예요. 서양인들 보십시오. 완두콩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짜장면 위에다도 완두콩을 올려놓죠. 그것도 풋콩일 때 거둔 완두콩이죠. 옥수수도 보십시오. 연글어 버리면 탁탁하고 맛이 없죠. 설 여물었을 때 부드럽고 소화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랑한 옥수수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오면은 뜬물이 맺히는 그 옥수수를 환장하고 먹지 딱딱하게 연글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경험치로 그 완두콩이나 강낭콩만 그것도 풋콩일 때 놓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진짜 얘기하다 보면은 상담하다 보면 서리태를 제가 드시 바라면은 지금 한 마씩 팔아 놓았다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 서리태는 정말 소화가 안 돼요. 그 청국장 된장을 만들면 백태는 껍질이 안 보여요. 사라져 버려요. 근데 서리태는 껍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청국장이나 된장을 만들어 봐도. 그만큼 분해가 어려운 섬유소예요. 그리고 우리 장에 가서 절대 분해가 안 돼서 부패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콩이 소화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같은 콩이라도 후라이팬에 튀겨보면 알아요. 당질이 많고 지방이 적은 콩은 안 튀겨집니다. 강낭콩, 완두콩 전혀 안 튀겨지죠. 그래서 소화가 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녹두, 팥 이런 거 보면 안 튀겨지죠, 전혀. 튀겨졌으면 아마 튀겨졌으면 우리 튀겨서 먹었을 거예요. 안 튀겨져요.
안 튀겨진다는 것은 식물성 기름이나 식물성 단백질이 적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팥고물, 다 당질이 좀 많죠. 당질이 많은 것들은 무조건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팥고물로 많이 썼죠. 녹두도 죽으로 많이 써먹고. 자, 그런데 백태로 콩고물, 볶아서 콩고물을 많이 썼어요. 근데 백태가 소화가 안 되는데 왜 콩고물을 썼을까요? 자, 콩을 볶아버리면은 소화가 더 좀 쉬워집니다. 왜 쉬워지냐? 볶을 때는 우리가 튀겨버린다 그러죠. 강력하게 팽창하면서 조직을 파괴해버립니다. 찌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러면은 그 조직 속에 독성이 굉장히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좀 그 체질이 장내 발효가 좀 쉽게 변해요. 그래서 콩고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콩을 막 이렇게 그 흰밥에 비벼 먹기도 했죠. 그렇지만 서리태로 그렇게 삶아서, 현대인들은 서리태만 삶아서도 막 먹죠. 우리가 청국장이나 된장 만들 때 밤새 삶습니다. 6시간 동안. 최대한 물러지게. 미생물이 그게 발효하기 어려우니까 6시간 삶아주는 거예요. 자, 서리태가 그렇게 좋은 음식이라면 왜 미국인들은, 서양인들은 까만 콩을 안 먹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맹신하면 벌써 소문 나가지고 그렇게 좋은 효과가 있다면은 서양인들이 갖다 먹어야 되는데 안 먹죠. 강낭콩이나 좀 먹죠. 현미가 그렇게 좋다면 왜 현미는 안 먹나요? 여전히 미를 먹나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콩에서 단백질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 게 좋아요. 대장에서 부편만 일으켜요. 콩 아무리 많이 먹어보십시오. 살 안 찝니다. 오히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콩은 우리가 조상들이 경험치로 만들어낸 청국장, 된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서리태를 먹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괜히 방구만 만든다는 거죠. 유익균만 말살하고. 견과류는 더 심하죠. 땅콩 같은 거. 참 맛있죠. 자, 고기는 암을 만들고 당질은 혈당을 올리고 암의 먹이다. 그것보다 자유로운 게 바로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야채, 다양한 야채,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다양하게 먹죠. 다 암 환자들이 또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먹는 방식이죠. 자, 제 말이 못 믿겠거든. 현재 내 컨디션, 내 피곤한 정도, 그리고 내가 그걸 먹고 얼마큼 좋아졌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좋아진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소화기 망가지고 변이 나빠지고 피곤한 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럼 뭔가 이거 잘못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 말을 믿지 말고 내 몸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자, 말이 횡설수설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뿌리 채소나 열매 채소, 줄기 위주로 압력솥에 푹 삶아서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이 얼마큼 좋아지는지 꼭 그 후기를 톡방에 남기셔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참조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